자, 얘들아, 아까 내가 설명했던 내용 이어서 좀 보시면 봐봐. x랑 y가 둘 다 음수일 때 곱셈 계산해서 마이너스 붙는다고 얘기했지. 근데 둘 중 하나만 음수라고 생각을 해볼게. 내가 이걸 계산하는데 x만 음수고 y는 양수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봐봐. 여기에 있는 거 마이너스로 붙여줘야 되지. i에다가 루트 y 이렇게 써줘야 되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거 합쳐질 수 있지. 루트하고 요거.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니? i 있으니까 i 안쪽으로 넣을 때 부호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지. 얘들아, 그럼 결과적으로 마이너스가 붙어 안 붙어? 안 붙습니다. 결과적으로 부호가 안 붙습니다. 그래서 곱셈 계산해서 잘 기억을 해두세요. 마이너스가 음수가 있을 때만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알겠지? 원리 자체가. 알겠니? 왜? 얘는 i의 제곱이 들어가거든. 자, 그럼 이어서 볼게요. 루트 x분의 루트 y가 있는데 내가 이 친구 둘 다 음수라고 잡아둘게. 둘 다 음수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는 봐봐. 루트 마이너스 x의 i, 루트 마이너스 y의 i. 그러면 i 약분되지. 그리고 나서 이제 안쪽이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합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x분의 마이너스 y. 루트 안쪽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루트의 x분의 y.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가 붙어 안 붙어? 안 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도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루트 3i 곱하기 루트 2 루트 6i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알겠지?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너희가 직접 정리를 하면서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지? 무슨 뜻인지. 별거 아니다 싶으면 정리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거는 루트의 3의 i라는 친구에다가 루트 2의 i라는 친구를 곱해주시면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를 묶어서 루트 6이 됩니다. 끝이에요.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루트 3i 그 다음에 루트 2i i 약분이 되지. i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루트의 3분의 2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거는 요거 유리화 해야 되나? 뭐 간단하게 하려면 유리화까지는 안 하네. 또 정석책에서는 유리화를 안 합니다. 정석책에서는 유리화를 안 해요. 그래서 일단 그냥 이렇게만 놔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될 부분이 제곱근 연산할 때 제곱근 안쪽이 항상 무슨 수가 되어야 한다고? 양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제곱근 안쪽을 양수로 바꾸는 방법은 마이너스를 안쪽에다가 곱함과 동시에 그 뒤에 i를 빼서 적어주시면 돼요. 루트에 마이너스 a가 있다면 이 친구 그냥 루트에 ai라고 적어두시는 게 여기의 핵심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자, 그래서 요거 오른쪽에 있는 걸 좀 지우고 넘어갈게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요 친구 있잖아. 9제곱이나 돼 있지. 9제곱. 그러니까 루트 3 마이너스 i의 9제곱이야. 그럼 뭐 해봐야 될까? 그냥 계속 무지성 제곱을 해보셔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루트 3 마이너스 i 자체의 제곱을 계산을 해보면, 자, 루트 3 제곱이니까 3이지. 마이너스 i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1일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 루트 3i가 만들어져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러면 봐봐. 이 친구는 결과적으로 2 마이너스 루트 3i가 돼. 2 마이너스 2 루트 3i가 됩니다. 자, 그러면 루트 3 마이너스 i의 세제곱을 계산을 해보시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친구 있잖아. 이 친구랑
여기 안쪽에 있는 친구를 곱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요만큼이 제곱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다가 루트 3 마이너스 i를 그대로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루트 3 마이너스 i에다가 제곱인 2 마이너스 2 루트 3 i를 곱해주시면, 이거 좀 밑에다 썼어야 됐네. 요거를 곱해주시면, 자 요거 있지. 잠깐만. 얘들아 요거 전개할 때 있잖아. 어쨌든 덧셈이 마지막에 계산이 되지. 그럼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 따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지.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실수랑 실수인 2루트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i에 마이너스 2루트 3 i니까 잘 봐봐. 마이너스 마이너스 부호부터 생각해. 플러스로 바뀌었지. i제곱이지 마이너스야. 그리고 나서 2루트 3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일단 실수 부분은 사라져요. 그 다음에 루트 3이랑 여기 뒤에 있는 이 친구 곱해주면 몇이야? 마이너스 6i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쪽끼리 곱해주면 마이너스 뭐가 돼? 2i가 됩니다.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니? 루트 3 곱하기 마이너스 2 루트 3i, 이거 분배 법칙 쓴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8i가 돼요. 얘들아 잘 봐봐. 여기에서 우리가 요 친구 있잖아. 요거 네모라고 할게. 그냥 편의상 네모의 세제곱이 뭐라고 돼 있지? 마이너스 8i라고 되어 있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9제곱은 마이너스 8i 자체에 몇 제곱을 해주면 돼? 세제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8의 세제곱은 몇일까요? 8의 세제곱 500? 어? 알겠지? 500? 510이 아니야. 8의 세제곱은 2의 몇 제곱이야? 9제곱입니다. 알겠지? 8의 세제곱은 2의 세제곱의 세제곱이니까 2의 9제곱이야. 510이야. 그래서 마이너스는 살아있고 512의 i의 세제곱.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라고 했지. 512i라고 써주시면 답이 됩니다. 알겠지? 무슨 뜻인지. 자, 그 다음에 그 아까 지웠던 거 있잖아. 이거 한번 써볼게. 여기서 세 번째 문제인데, 기억이 안 나. 루트 6 플러스 얘들아 요 친구였지. 우리 계산할 때 어떻게 하자고? 마이너스는 밖으로 빼자고. 그리고 나서 자 여기랑 여기에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 건 루트 2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약분을 먼저 때려줍니다. 루트 2로 나눠주면 루트 3 플러스 i, 루트 3 마이너스 i가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 이거 이해됐니? 루트 6 루트 6 더하기 루트 2i잖아. 루트 6은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지. 이렇게 썼어. 그럼 이거 무슨 화 시켜주면 돼? 유리화? 맞아. 실수화 실수화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 합차 공식 써주면 루트 3의 제곱 3에서 마이너스 i의 제곱을 빼주면 4지. 4분의 요거 루트 3 마이너스 i의 제곱이잖아. 여기 있지. 루트 3 마이너스 i의 제곱. 좀 그것 좀 할게. 이렇게 써주시고 마지막에 약분까지 해주시면 끝입니다. 이러면 간단한 형태가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6-3번의 첫 번째 거 보시면 문제를 쓰다 말았네. 5y i 그다음에 마이너스. 얘들아 여기 봐주시면 이게 복소수가 서로 같아야 되는데 그때 실수 xy 값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확인됐니? 자, 그래서 얘도 분배 법칙을 쓰는데 실수 부분이 나오도록 3x와 2i, 4i의 곱으로, 그러면 3x 마이너스 8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항상 i의 제곱은 몇? 마이너스 1이라는 생각으로. 자, 그리고 나서 여기
2i랑 3끼리 그 다음에 x랑 요 친구끼리 곱해주시면 얘는 안쪽부터 3이 6이지. 그 다음에 얘는 4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마이너스 5 더하기 5yi가 됩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 친구 실수 부분끼리 서로 같아야 되지. 왜? x, y가 실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x는 뭐라는 1이라는 값이 나오니까 여기에서도 1이 들어가서 5y가 10이 돼서 y는 몇이 돼? 2가 됩니다. 얘들아, 하실 수 있겠나요?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니? 왜 어렵니? 어려워? 이전에 배운 거에 비해서는 진짜 많이 쉽습니다. 진짜로. 알겠지? 많이 쉬워요. 이전에 배운 4단원, 그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가 진짜 어렵지? 여기는 괜찮아. 진짜야. 봐봐. 진짜 그렇게 어렵게 풀리진 않잖아. 자, 분모를 뭐로 고칠까? 분모 뭐로 고쳐야 돼? 실수로 고쳐야 돼. 알겠지? 그럼 이소라 여기 뭐 곱할까? 분모 문제 1-i라고 해야지. 1이라는 숫자는 숫자입니다. 1이 있으셔야 돼요. 합차 공식을 쓰려면 1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i를 곱해주면 1의 제곱에서 i의 제곱을 빼줘야 돼. 몇이야? 2야. 알겠지? 1의 제곱은 1이고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이런 거는 암산할게. 계속 너희도 머리로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에서 쓸 수 있어. 그래서 2분의 x에 1-i. 자, 같은 방법으로 1 플러스 i를 곱해주시면 1 제곱 마이너스 i 제곱 2. 그 다음에 y 1 플러스 i. 자, 그 다음에 자, 요 친구야 2-i를 곱할 거지. 2-i를 곱할 거야. 2의 제곱에서 i의 제곱을 빼주면 몇 분의 5분의 위에 있던 5에다가 2-i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니까 일단 이 친구는 사라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실수 부분은 2분의 x 더하기 2분의 y라고 써줘야 돼. 실수 부분은 2분의 x 플러스 y. 그 다음에 더하기 허수 부분은 2분의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2분의 y입니다. 이렇게 써주시고 2-i까지.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 실수 부분 x 플러스 y는 4라는 결과가, 허수 부분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2라는 결과가. 자, 요 연립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답은 x는 3, y는 1. 알겠지? 자, 요거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정리를 하고 있어 주세요. 얘들아,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x의 값이 i라고 주어져, x의 값이 이렇게 복소수 형태로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요 세제곱의 식을 구하래. 너희 이런 문제 푼 적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우리 공통수학 1 배우기 전에 중3상에서 x라는 친구가 1 플러스 루트 2야. 그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구해줘. 대입하는 거야? 아닙니다. 1을 이항시킨 상태에서 양변 제곱을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2가 나와요. 그러면 요거 이항시켜주면 1이지. 기억나니? 자, 이거랑 똑같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 된 문제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저 2i라는 게 굉장히 거슬리거든. 저 세제곱하기도 굉장히 빡세고. 그래서 이 2i를 지워버리는 방법 자체가 오른쪽에 2i를 남기고 나서 제곱해주면 돼. 그러면 1 넘긴 다음에 즉 x-1의 제곱은 2i의 제곱은 마이너스 4고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그 값이 몇이라는 거를 마이너스 5라는 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봐봐. 여기서 x의 제곱이 2x 마이너스 5로 2차항이라는 2차항을 1차항으로 고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봐봐. 지금 여기 요만큼에서 양변에다가 x를 곱하게 된다면 x의 세제곱은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5x라는 값이 만들어지게 되고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쪽 부분이 자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x의 세제곱 요 친구로 고쳐서 써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2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까지 써주시고 자 우리 계산을 추가로 이어서 진행을 해보면 4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몇 x? 6x 플러스 3이라는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여기에서 x의 제곱이 2x-5라고 했으니까 여기 4에 2x-5에다가 마이너스 6x 플러스 3까지 계산을 해주시면 8x에서 6x를 뺐으니까 몇 x?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7 x가 있지 1 플러스 2i 뭐 해줘? 2배 해주시고 17을 빼주세요. 2배 해주시면 2 플러스 4i인데 17 빼주면 마이너스 15 플러스 4i로 답이 완성이 됩니다. 얘들아 요거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됐을까? 어차피 하는 방법은 그냥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겠지. 저번에 그 중3상에서 했던 내용과 중3상에서 배웠던 내용과 크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알아두시고 자 여기는 진짜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십시오. 요거는 조금 독특합니다. 독특하다는 거는 처음 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잘 봐봐. 얘랑 얘는 무슨 관계일까? 켤레복소수 관계입니다. 켤레복소수 관계야. 자, 켤레복소수가 같이 주어질 때는 더하고 곱하세요. 뭐하라고? 더하고 곱하자고. 이유는 뭘까? 더했을 때 실수값, 곱했을 때 실수값. 되게 이득이 되는 계산이 편해지는 값이 나와서 그래. 우리가 복소수 연산하는 것보다 그냥 실수 더하고 빼는 게 더 낫잖아. 그치? 그래서 켤레복소수가 주어져 있을 때는 더했을 때 곱했을 때 이득이 됩니다. 상황 자체가. 더했을 때도 곱했을 때도 무슨 수가 나오기 때문에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계산적인 이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냅다 대입하지 마시고 일단은 더해봐. 더하면 몇이야? 2. 곱하면 1의 제곱에서 루트 3i의 제곱이니까 루트 3i의 제곱은 뭐야? 마이너스 3이지. 1에서 마이너스 3을 빼주는 거야. 요 정도 암산하세요. 몇이야? 3입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내가 요걸 가지고 이 친구 계산을 할 건데 당연히 뭐부터 해야 될까? 통분을 하세요. 통분을 해주시면 x 곱하기 y분의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입니다. 여기까지 됐니? 자, 요 친구 있잖아. 변형 공식을 써주시면 돼요. 우리가 내가 아까부터 계속 그냥 우리 이전에 배웠던 거 가지고 계속 할 거야. 계속하고 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배웠던 거 가지고 해요. 계속. 그래서 여기에서 x 플러스 y의 세제곱, 변형 공식은 아셔야죠.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 그래서 사실 우리 복소수 단원에서 중요한 거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 딱 하나야. 알겠지?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 계속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x 곱하기 y가 4, x 플러스 y의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인 8, 마이너스 3배에다가 x 곱하기 y는 4, 그 다음에 합은 2. 그래서 뭐 약분 2 마이너스 3이 6 마이너스 3 끝입니다. 자, 왼쪽부터 지울게요. 마지막 문제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얘들아 진짜 안 어렵지 않아? 문제가? 아, 4단원 생각해봐. 4단원 뭐 그 뭐냐 3차식으로 나누고 와 얘들 뭐 나눗셈을 뺄 셈이야? 얘들아 빼자. 얘들아 이거 빼야지. 다음에 똑같으면 또 못 풀어. 얘들아 이거 나눗셈이라고 빼자고. 또 못 풀어. 아니 이거 기억 안 나냐고. 이거 x-1의 제곱으로 나누고 뭐 x-2로 제곱으로 나눴을 때 x-1의 제곱에 x-2로 나누는 거. 그리고 나머지 얘는 요 qx 써놓고 플러스 2차인데 이 부분은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니까 여기서만 나머지가 나와가지고 뭐 이런 게 개념보다는 사실 좀 나눗셈이라는 거에 본질적인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막 그랬잖아. 안 그러냐고. 이런 거에 비하면 선녀입니다. 일단은 안 그래? 안 그러면 어쩔 수 없고 뭐 이 정도는 다시 5번에 두 번째 것만 할게요. 자 얘들아 여기 한번 볼게요. 봐봐. 알파바 베타 알파 알파바 베타 베타바. 그냥 알파바랑 베타바 구하셔서 대입하시면 됩니다. 끝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잘 봐봐. 일단은 항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4개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인수분해라는 걸 할 건데 자 요 생각을 한번 해볼게. 인수분해는 왜 할까? 식의 형태를 간단하게 바꾸기 위해서도 하는데 사실 인수분해를 했을 때 오히려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어. 잘 생각해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 b c a 플러스 b 플러스 c a제곱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 ba bc ca 더 복잡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분해를 하는 이유들은 사실 식을 간단하게 한다라는 관점보다는 차수를 내린다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편합니다. 봐봐. 우리가 3차식이 있어. 3차식은 3차식 자체로 해석이 불가능해. 왜? 식을 해석한다는 거는 3차 함수를 해석한다는 얘기랑 똑같거든.
어쨌든 1차식을 배우고 나서 1차 함수를 배우지 2차식을 배우고 2차 함수를 배운단 말이야. 3차식을 배우고 3차 함수를 배울 거야. 어디에서? 미적분 1에서. 지금 당장 공통수학 1 배우고 있는 우리들은 공통수학도 대수까지 갈 길이 너무 멉니다. 거기까지 가서 3차 함수라는 걸 배워. 근데 사실 요거를 분석함에 있어서 얘를 1차 곱하기 1차 곱하기 1차로 쪼개주시면 이거를 하나씩 각계격파를 하면 되잖아. 따로따로 생각을 해주면 되잖아. 우리가 방정식을 푼다고 생각을 해봐. 3차 방정식 풀 수 있니? 아직 안 배웠습니다. 근데 1차 곱하기 1차 곱하기 1차라고 써두면 이 셋 중 하나가 0이 된다는 사실로 그냥 해를 구하실 수가 있어요. 알겠지? 식의 형태를 간단하게 고친다. 차수를 내린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2차 방정식도 인수분해 해가지고 풀잖아? 그렇지 않냐고. 자, 그래서 여기 바로 볼게. 일단은 앞에 두 개 공통 인수가 있습니다. 뭐야? 알파 파. 알파 바라는 공통 인수.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뒤에서는 베타 바라는 공통 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그래서 알파 바 플러스 베타 바에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얘들아 요거 뭐부터 계산한 거야? 앞에 있는 요거 바부터 계산은 그렇지. 켤레 복소수부터 계산을 해주시고 켤레 복소수 계산을 한 뒤에 뭐 해준 거야? 더한 거야. 그러면 반대로 켤레 복소수를 먼저 계산하기 전에 덧셈 계산을 하고 켤레 복소수를 계산을 해주셔도 괜찮다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더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라는 걸 얻을 수가 있어? 5i라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고 알파 플러스 베타 자체의 발을 씌운 거는 그렇지. 마이너스 5i. 그래서 결론은 마이너스 5i에다가 5i를 곱해서 몇이 나온다는 사실? 25가 나온다는 사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무슨 뜻인지? 잘 집중을 했으면 여기까지는 푸는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미리 얘기를 하는데 원장님이 6-5의 첫 번째 문제를 내시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자, 시험에 나왔으면 너희가 직접 푸세요. 어떻게 풀 거냐면 뭐 증명하는 거잖아. 그치? 요거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갈게. 얘들아 잘 봐봐. 아까 덧셈은 증명해줬잖아. 곱셈 볼게. 요게 서로 같음을 증명하래. 알파를 a 플러스 bi로 둬. 베타를 a 마이너스 bi로 둬. 뭔 소리야? c 플러스 di로 둬. 얘들아 미안, c 플러스 di로 둘게요. 그러면 발을 씌워서 곱하는 거는 a 마이너스 bi 그 다음에 c 마이너스 di 요거를 계산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요거 곱해주면 a 플러스 bi에다가 c 플러스 di를 계산할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전개할 때 ac 요거 그러면 실수 부분인 ac 마이너스 bd가 나오고, 그 다음에 헛수 부분은 ad bc지. 그래서 더하기 ad 플러스 bc의 i 이렇게 써주면 돼.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에 켤레복소 쓴 거야. ac 마이너스 bd까지 괜찮고,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주신 다음에 ad 마이너스 b, ad 플러스 bc의 i 이렇게 써주면 돼. 이거 전개하면 얘랑 같아져. 이게 증명이 끝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별게 없어요 결국에는. 알겠지 무슨 뜻인지? 받아들일 수 있겠니? 너희가 직접 할 수 있겠어? 그냥 a 플러스 bi랑 c 플러스 di라고 두고 나서 전개만 하면 돼. 알겠지? 응? 주효 할 수 있겠니? 왜? 이거 왜? 앞에서 보통 거면 선녀 아니냐고 진짜. 앞에서 했던 거 생각을 해봐. 진짜 이거는 쉽습니다. 막상 풀면 진짜 잘 풀릴 거야. 알겠지? 뭐 안 풀리면 어쩔 수 없고.
한번 해주세요. 자, 얘들아, 이 복소수를 우리가 배운 이유 자체가 결국엔 2차 방정식 때문에, 그래서 7단원부터 8단원, 9단원, 10단원까지 요 제목을 버리지 않을 거야. 알겠지? 7, 8, 9, 10단원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서 계속 이어지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원 이름을 바꾸지 않을 거야. 알겠지? 정석책에는 뭐 이것저것 쪼개놨는데 사실 그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일단은 짚고 갈게요. 두 가지를 짚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방정식 ax 플러스 b는 0의 해. 요거를 일단은 처음으로 짚고 갈게. 그리고 저번에 실수단원에서 내가 절대값 해준 거 있잖아. 그치? 그 절대값이 포함된 2차 방정식 요런 거 계산은 한번 직접들 해보세요. 알겠지? 우리 3학년 1학기 때 배운 2차 방정식과 다를 게 없는 단원이야. 7단원은. 그래서 일단은 숙제로 한번 내줘 볼게. 자, 그럼 봐봐. 얘가 여기 보면 알겠지만 1차라는 언급이 없을 때는, 얘들아 언급이 무슨 뜻인지 알지? 그러니까 좀 얘기를 해준다는 뜻이거든. 1차라는 언급이 없을 때는 이것도 정리하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라는 언급이 없을 때는 A가 0 괜찮아. 알겠지 무슨 뜻인지? A가 0인 상태가 괜찮습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요 ax 플러스 b는 0의 해를 구해볼 건데, 자, 일단은 이항을 합니다. 그래서 ax는 b 마이너스 b네. 마이너스 b라는 상황에서, 자, 첫 번째 a가 0이 아닐 경우에 x는 바로 마이너스 a분의 b 그냥 쓰시면 돼요.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a가 0인 경우에는 상황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a가 0인 경우에는 봐봐, 0 곱하기 x가 마이너스 b가 돼요. 자, 그럼 잘 봐봐. 이 b에 있는 친구가 0이야. 만약에 b도 0이야. 그럼 0 곱하기 x는 0이지. x에 뭘 넣어도 상관없이 항상 어때? 성립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두 가지로 갈려. b가 0이라면, 그 다음에 b가 0이 아니라면, b가 0이라면 x는 뭐를 넣어도 돼? x는 모든 수입니다.
모든 수라는 건 허수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야. 알겠지? 알겠지 무슨 뜻인지? I 넣어도 계산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B는 0이 아니래. 자, 좌변은 뒤져도 0인데 우변은 뒤져도 0이 아니래. 그럼 뭐야? 성립하지가 않아. 등식이 참이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해가 존재하지 않아. 그럼 잘 봐봐. 여기에서 이름을 좀 붙여줄 거야. 모든 수니까 하나로 정해지니? 정해져? 안 정해집니다. 이걸 우리는 부정이라고 불러. 이 부정이라는 게 약간 부정하다. 아니야. 이게 아니라 정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부정한다라는 거는 약간 부정적인 약간 관형사 약간 이런 느낌이고, 부정은 명사입니다. 여기에서 명사로 쓰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고, 자, 그 다음에 해가 존재하지 않아. 아예 불가능한 상태야. 아예 참이되는 게 불가능한 상태라 얘는 우리를 불능이라고 불러요. 알겠지? 부정과 불능의 차이점 아시겠나요? 그냥 대충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크게 의미가 있진 않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두 번째 볼게요. 요 내용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얘들아 혹시 숙제에서 질문할 거 많니? 많이 없어? 얘들아 눈치 보지 마세요. 눈치 보지 말고 숙제 질문은 해. 자, 어쨌든 우리 2차 부등식까지 볼 겁니다. 2차 부등식이라는 단어는 맨 뒤에서 저 뒤에 있거든. 근데 이 해법 자체를 알아야 돼. 해법을 안 상태에서 문제가 들어가거든. 그래서 얘들아 요거는 잠깐만 봐주세요. 필기를 멈춰주시고. 자, 얘를 내가 그래프로 해석을 할 거야. 다시 2x-1이 0보다 크다라는 거를 그래프로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프로 해석을 할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 좌변에 있는 거를 1차 함수라고 생각을 해볼게. y는 2x-1이라고 해주면 y가 0보다 커야 되지. 근데 우리 부등식의 해는 누구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아니 어떤 대상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x 범위 구하는 거지. 자, y가 0보다 큰 요거를 만족하는 x 범위 찾기가 문제야. 이게 해란 말이야. 그치?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y는 2x-1에 대해서 y 값이 0보다 큰 x의 범위야. 자, 그럼 봐봐. 그 좌표 평면상에서 x축만 그릴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여기 x절편은 몇이 찍힐까? 2분의 1이 찍힙니다. 잘 봐봐. 예를 들면 요거는 y가 0보다 컸자가 요점 y가 0보다 컸자가 요점은 같지? 0이랑 같지? 0보다 작지? 0보다 크지? 0보다 작지? 0보다 크지? 그러면 여기에 대응되는 y가 0보다 큽니다.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무슨 값의 범위를 구하자고? x값. 그래서 이거 동그라미 치고 여기에 대응되는 x값이니까 결론은 x가 2분의 1보다 크다야. 알겠지? 무슨 뜻인지. 얘들아 이해됐니? 이게 뭐 한 거냐고? 부등식을 그래프로 해석한 거야.
부등식을 우리가 풀 때 이항시켜서 끝냈잖아. 그치? 이항이라는 걸 시켰잖아. 그렇지 않냐고. 그러면 우리가 이 1차 부등식을 1참수의 y값이 0보다 커지게 하는 x 범위로 해석을 해주면 이걸 가지고 2차 부등식을 풀어나갈 거라고. 알겠지? 1차 부등식은 그냥 1차 부등식대로 풀면 돼. 이거는 약간 뻘짓 한번 해봤어요. 근데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지 2차 부등식의 해법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2차 부등식으로 갈게요. 그럼 요 2차 부등식은 결국에 2차 함수의 그래프 가지고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보면 유일하게 찍힌 점이 무슨 절편이야? 이거 무슨 절편이야? x절편입니다. 그래서 요 x절편을 잘 알 수 있는 형태, 인수분해 되어 있는 형태로 식을 작성을 할게요. 자, 첫 번째 상황은 x-알파, x-베타가 0 이상이 되는 요거라고 써볼게. 그럼 여기에서 자, y는 x-알파, x-베타라고 써주고 알파가 베타보다 왼쪽에 있다라고 써줄게. 그럼 요 친구는 최고 차이 계수가 몇이야? 1이지. 아래로 볼록입니다. 그 다음에 뭐야? x절편이 알파 베타입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x축 그려주시고 아래로 볼록 알파 베타입니다. 얘들아 혹시 좀 누가 좋을까? 재윤아, 양수야 음수야? 여기가 어떻게 음수일까요? y 얘들아 봐봐. x축 기준으로 위쪽은 y가 양수, y가 음수야. 알겠지? 자, 다시 여기 양수야 음수야? y 값을 물어보는 거야.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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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할까? 알겠어. 자, 그래서 일단은 함수값 자체가 0 이상이 되어야 돼.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이 y 값이 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응되는 x 여기가 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야? x가 알파 미만 또는 알파 이하야. 미안, 0 붙여줘야 돼. 0 이거 0 붙여주셔야 됩니다. 0 x가 베타 이상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얘들아 이해됐을까? 여기까지? 다음으로 넘어갔더니 자, 그럼 두 번째는 x-알파 곱하기 x-베타가 0보다 작은 상황을 볼게. 그럼 여기에서 똑같이 y는 x-알파 그 다음에 x-베타의 그래프를 그려줄 거고 x축 아래로 볼록 알파 베타 이렇게 써주면 되지. 이 함수 그래프가 요 좌변이야. 그럼 이번에 함수값이 무슨 수여야 돼? 음수가 돼야 돼. 함수값이 y값이 음수여야 돼. 나연아, 양수 음수? 여기는 자, 여기까지만 할게. 여기는 제외해 주시고 여기에 대응되는 무슨 값? x값들. 알겠지? x값 구할 때는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잖아. 어떤 특정한 점에서 좌표평면 위에 어떤 특정한 점에서 x값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 점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알파가 뭔 소리야? x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습니다. 알겠지? 무슨 뜻인지.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우리가 요 2차 방정식의 근액 관찰에 대해서 공부할 준비가 딱 갖춰진 상태예요. 알겠지? 무슨 뜻인지. 다음 시간에
진짜 간단하게 조금만 더 하고, 왜? 지금은 주말 테스트 개념 문제를 외워주셔야 되니까. 자, 4분 조금 오버했습니다. 지금 24분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외워주시고, 됐어. 그 아까 하던 얘기 이어서 마저 하고 숙제 질문까지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숙제에서 질문할 게 그리 많지 않으니까 추가로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자, 일단은 우리가 단원 이름 자체가 2차 방정식 근의 관찰, 그러니까 근을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 자, 그러면 요 근의 공식이라는 친구는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을 직접 구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의 근을 직접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가능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는 그 공식을 일단 써보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거 필기하면서 들으세요. 그냥 다 필기하면서 들어도 돼. 그리 어려운 주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대해서 이 x라는 친구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친구는 원래는 양수만 가능했지만 우리가 이전 단원에서 루트 안쪽이 음수가 되는 숫자도 정의 내렸기 때문에, 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라면 우리는 이거를 허근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알겠지? 허수인 근, 허근. 양수면 실수인 근, 실근이라는 표현을 써줘요. 자, 그 다음에 요 근의 공식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할 겁니다. 자, 우리가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이라면, 그리고 여기서 해가 x는 알파와 베타가 된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쓸 수 있지. 얘들아, 여기까지 동의할 수 있니? 좌변 친구가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로 인수분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알파라는 친구랑 베타라는 친구를 근의 공식을 통해서, 즉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결론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친구는 최고차의 계수 a라고 잡고 a에 x에서 근을 한번 빼줍니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로, 그 다음에 x에서 빼줍니다. 누구를?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가 실수 영역뿐만 아니라 루트 안쪽이 허수가 되는, 루트 안쪽이 음수가 돼서 최종적으로 허수가 되는, 자, 복소수 범위에서의 인수분해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친구에 이어서 참고, 근의 공식을 쓸 때는 그 최고창의 개수 a 있잖아. x제곱의 개수가 유리수인 게 유리합니다. 유리수 혹은 정수 상태가 쓰기 편해. 알겠지? 요 상태가 쓰기가 편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정석책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차용을 할게요. ix의 제곱 그 다음에 2-i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자, 근의 공식을 쓴다고 치면 봐봐, 여기 a 자리에다가 i를 넣어야 되잖아. 그럼 유리화라는 걸, 분모의 실수화라는 걸 또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 양변에다가 뭐를 곱할 거냐면 양변에 곱하기 마이너스 i를 할 겁니다. 왜 마이너스 i를 하냐면 1로 맞추는 게 가장 편하거든. 동의할 수 있을까? 그냥 i 곱하면 뭐야?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i를 곱해주면 결과적으로 x의 제곱 마이너스 i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의 i 마이너스 i 곱하는 거니까 뭘까? 마이너스 1. 얘들아 여기 괜찮아? 마이너스 i 곱하기 마이너스 i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i 플러스 i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i 곱하니까 플러스 i.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i 곱하기 마이너스 i 다시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결론 x는 2분의 요거 마이너스 붙이는 거니까 2i 플러스 1 플러스 루트에 여기 있는 거 b 제곱할 거 아니야. 그러면 플러스로 돌려서 제곱을 해줘도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i 플러스 4 여기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 근의 공식 쓴 거야. 근의 공식에 그대로 대응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잠깐 그 계산만 좀 해놓을게. 좀 복잡하니까 이거는 지울 겁니다. i 플러스 2i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i 플러스 4라고 했으니까 요만큼이 제곱해주면 마이너스 4 요거 제곱해주면 1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곱해서 2배 해주면 4i 해가지고 지워져서 1만 남습니다. 여기 미안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만 썼어. 그래서 2분의 2i 플러스 마이너스 2i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서 결론은 자 플러스 1이면 2분의 2i 플러스 2여서 i 플러스 1 그 다음에 1이 지워지면 i가 나와요. 알겠지 무슨 뜻인지? 이렇게 또는 맞아 또는인데 그냥 쉼표로 표현을 해주셔도 돼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맞아 또는 맞고 그 아까 2차 부등식 할 때도 그 바깥쪽으로 범위 나가는 거 있잖아. 그 특정 지점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빠지는 거 그것도 쉼표 그냥 쓰셔도 됩니다.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그렇게 써요. 또는이라는 말을 원래 쓰는 게 맞습니다만 그냥 암묵적인 거니까 넘어가 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자, 판별식 한번 볼게요. 바로 봐도 될까? 자, 판별식이라고 하면 그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 대해서 d라고 표현을 해주고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써줍니다. 당연히 여기선 세 가지가 나와요. 자, d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일 때, 그 다음에 0일 때, 요게 음수일 때 이렇게 나눠서 볼게요. 자, 요 친구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줄여서 쓸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서다 두 실이라고 쓸게. 서다
뭐야? 나 미쳤나 봐. 나 한국어를 못 쓰는 것 같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쓸게.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쓸게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중근. 그다음에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쓸게요.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여기 서로 다른 두 실근에다가 중근까지 해가지고 요거 자체가 실근이라는 사실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리고 나서 판별식의 두 번째. 자, 우리가 판별식을 통해서 중근을 활용할 거야. 중근의 활용이야. 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중근을 갖는다면, 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무슨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까요? 그렇지. 그거를 우리는 맞아.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면 나 완전 제곱식. 자, 요 친구는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줄여서 완제라고 할게요.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 뭐 쓰자고? 판별식을 써주자고. 알겠지? 결론. 완전 제곱식이 완제가 될 조건. 판별식 D, 즉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친구가 0이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멈추고 내가 하는 설명을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자, 보십시오. 지금 근해 공식도 그렇고 판별식도 그렇고 결국에는 어디서 쓰는 도구일까? 2차 방정식에서 쓰는 도구입니다. 근데 인수분해에 근해 공식이 쓰이고, 그 다음에 어떤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에 판별식을 씁니다. 이 말은 경계가 없다는 뜻이야, 결국에.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서 쓰는 도구로서 배웠지. 근데 2차 방정식에서 쓰는 도구를 이제는 확장해서 그냥 어디에서도 2차식에서도 쓰자야. 우리가 인수분해라는 거는 그냥 2차식이 나와 있을 때 쓰는 거고, 그 다음 판별식도 마찬가지로 뭐가 나와 있을 때 쓰는 거지? 2차식이 나와 있을 때 쓰는 거지. 그게 끝입니다.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무리를 할게요. 시간이 또 약간 좀 애매하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은 내가 숙제로 좀 내줄 거거든. 그 여기 정석책에 있는 문제랑. 근데 RPM에 있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질문 받을 거야. 그러니까 질문 받으면 딱 시간이 끝나. 자, 그리고 오늘 보강에 참여해야 되는 친구들은 2시 반부터 하자. 저희 좀 뭐 좀 먹고 쉬다 오십시오. 괜찮니? 숙제는 바로 해. 저기야, 괜찮니? 그리고 혹시 50점 미만인 친구 있니? 왜? 아니야? 모르겠어? 같이 나중에 시간 보자. 그래? 얘들아, RPM 보내주세요. 잠깐만. 정석책을 안 쓰게 됐네, 결국에는. 쓸 줄 알았어, 진짜. 질문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정석책에 질문이 연습 문장이 있어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문제 좀 적어둘게요. 그 163번은 내가 얘기할 게 조금 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1번을 일단 좀 간단하게 보면, 나연아 이거 몇 차로 나누고 있지? 3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몇 차? 2차 이하니까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써줍니다. x의 11제곱 마이너스 x의 9제곱 플러스 x의 7제곱 마이너스 7, 1. 이 친구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 뒤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써줘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 qx 앞에 곱해져 있는 이 친구를 0으로 만든 x 값을 그냥 대입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라고 써주면 결론은 x에다가 0과 1과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식이 3개가 나오고, 그 식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푸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그럼 a, b, c를 찾을 수가 있어. 자 얘들아, 우리가 지금 여기 한번 볼게. 자, 저딴 거 저거 필요 없습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훨씬 중요하니까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잘 봐봐. 우리가 n차식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어. n차식의 작성을 한번 볼게. 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최고창의 개수를 an으로 맞춰주고 x의 n제곱, 그 다음에 a의 n-1이라고 써주고 x의 n-1제곱, 이렇게 써주는 거는 그 개수 있잖아. 개수를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자, n차항의 개수 an, n-1차항의 개수 an-1, 그 다음에 쭉 가다가 마지막에는 1차항의 개수, 그 다음에 a0까지 써줄게. 이렇게 상수항해서 쭉 일렬로 써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자,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봐봐. x 마이너스 a0,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a1 쭉 가서 결국에는, 아 미안, 찾아, 위에서 a를 썼으니까 그냥 이렇게 쓸자. b1 b2 쭉 가다가 x 마이너스 bn까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몇 개가 곱해지는 거야? n개가 곱해집니다. 1부터 n까지니까 n개가 곱해져. 그럼 최고차의 개수는 위에서 얘라고 나와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냥 최고차의 개수 k 갖다 붙이시면 돼요. 자, 그럼 봐봐. 얘는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형태지.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형태지. 내가 이 친구를 fx라고 둔다면 나는 fb1이 fb2가 fbn까지 대입했을 때 전부 다 몇이라는 걸 얻을 수 있어? 0이라는 걸 얻을 수가 있어. 이 식의 값이 0인 점들이 이렇게 n개가 주어져 있다고 치면 식을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 있는 형태로 쓸 수 있다는 뜻이야. 다시, 식의 값이 몇일 때, 식의 값이 몇일 때, 0일 때, 그러니까
fx에다가 b1부터 bn까지 차례대로 대입해봐. 다 몇이 나와? 0이 나오지. 시계값이 0이 되도록 하는 그 x값들을 알 때는 이 밑에처럼 인수분해 되어 있는 형태로 식을 쓸 수 있다는 뜻이야. 근데 봐봐. 얘들아, 이 시계값이 0이야?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와? 그러면 0이 나오도록 고쳐볼게. 다시 뭐 하자고? 0이 나오도록 고쳐보자고. 어떻게 해주면 돼? f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라고 해주면 0이지. 그 다음에 이 시계값이 0이어야 돼. 우변값이. f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2를 빼주니까 0이 돼. f에다가 1을 대입하고 2를 빼주니까 0이 됩니다. 그러면 우린 결과적으로 이런 걸 얻을 수가 있어. 아, 그냥 fx에서 2를 뺐을 때, 이걸 뺐을 때 x에다가 순서대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을 대입해주면 0이 되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맞추자고? 시계값이 0이 되도록 맞추자고. 대입했을 때 시계값이 몇이 되도록? 0이 되도록. 한 번 더. 대입했을 때 식의 값이 몇이 되도록? 0이 되도록. 그럼 무슨 정리를 쓸 수 있으니까? 인수 정리를 쓸 수 있으니까 식을 맞출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친구는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가져야 되겠지. 왜?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져야 되겠지. 왜?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은 x 마이너스 1이겠지. 왜?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니까. 그럼 마지막 답을 내실 때는 이걸로 나눈 나머지 지금 뭐 구하라는 거야? f 마이너스 3을 구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대입하세요. 끝입니다. 끝.